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보다 못할 짐승이지만 그래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람의 털만 쓴 채 은혜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도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다 겪었고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자신을 들어주는 은혜조차 모르는 채 짐승보다 못한 사람과 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에게 뒤에서 헛소리를 들었다는 게 억울하고 지금까지는 꼭 참아왔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던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 잘못은 아니니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짐승보다 못한 그 사람을 제대로 깨우쳐준 제 사연을 공개하려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물 흐르듯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었으며 부모님 두 분 사이도 좋으셔서 가정이 화목했고요. 대학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3살 위의 선배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평소엔 오빠 같으면서도 밝고 애교도 많은 사람이라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큰딸이어서 사실 조금 무뚝뚝하고 애교가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과묵한 사람보다는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4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도 잘 대해주었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살갑게 대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다니 부모님께서 우리 딸보다는 더 나으시다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밝은 사람이라는 것도 좋았지만 저만큼이나 엄마, 아빠께 잘하는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결혼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루어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세 아들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 3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직장인 체질은 아니라며 힘들어했지만 당신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씻는 눈치도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얼굴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는지 물었었죠. 자기야, 어디 아프니? 왜 밥을 못 먹는 거니? 그냥 몸은 아프지 않은데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봐. 입맛이 없더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회사 때문에 그렇겠지 뭐. 요즘 왜 회사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진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자. 응,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됐잖아. 근데 또 그만둔다고 해도 3개월이 안 됐어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어릴 적부터 장인과 장모님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왔으니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지. 그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회사 다녔잖아. 나도 사회생활은 해봤어. 고작 1년 정도 다녀놓고 사회생활 해봤다고 할 거야?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지만 어쨌든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밥맛이 다 떨어진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업이 쉽지 않아.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직장 다니며 월급 받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가 많더라. 그건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듣는 소리겠지. 아, 나도 사업 좀 해보고 싶다. 누가 사업에 미천한 내게 조언 좀 해줄 사람 없을까? 신랑은 항상 직장 생활이 나의 적성과 안 맞다고 자주 말해. 그리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 처음에는 회사 다니기 얼마나 힘들면 사업하자는 얘기를 하나 싶어서 안쓰러웠고 걱정도 했어. 하지만 사업 얘기하는 빈도가 계속 늘어나서 어느 날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이 음식점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가게를 얻을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처가가 잘 사니 사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소리니 당시엔 듣고 넘겼는데 자꾸만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또 장모님이 돈 좀 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는 게 어딘가 찜찜했네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날 한 말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지욱 아빠, 나랑 얘기 좀 해요. 혹시 어제 술을 취해서 나에게 한 말이 뭐야? 기억하십니까? 어제 저는 자기에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크게 잘못한 건 없었지만 어제는 술을 많이 마셨나 봐서 그랬나 봐요. 이야기하긴 그랬어요. 그런데 너 어제 사업하고 싶다며 우리 부모님이 돈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 아니지만 혹시 우리 집에서 사업 자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에 미안하다고 사과했거든요. 어제 제가 술을 마시고 그런 말을 해서 놀랐을 거예요. 술 먹고 그런 소리 해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랑 지욱이 생각해서 회사 다니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좀 했나 봐. 솔직히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훨씬 더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 형편도 넉넉하시니까 힘든 사이에서 사업자금 좀 대주시면 안 되나 생각했어. 그렇다고 진지한 건 아니야? 나도 웬만하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일이 그렇게나 힘든 거야? 정도면 몇 개월 정도 쉬는 것도 괜찮을까요? 몸이 힘들어서 걱정이 돼요.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몇 개월 쉰다고 해결이 될까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어 미안해요. 남편은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넘겼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처가에서 돈을 지원받으면 좋겠어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사업을 무턱대고 시작해서 성공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죠. 게다가 늘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은 것 역시 걱정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큰 문제 없이 살기 위해 고정된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정한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까지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위가게를 차릴 돈을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도 사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또한 친정에서 받은 것인데 그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것이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지 못해 미안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면서도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자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데 남편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묻고 싶어 하는 찰나 갑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 있는 술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술을 즐기고 주량도 센 사람이라서 알아서 조절해서 마실 것 같아서 처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보니까 그 사이 몇 병이나 마신 건지 남편의 얼굴이 빨개진 것이 한눈에 보이면서 치기가 올라와 보였어요.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리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없었어요. 이제 그만 마시세요. 당신, 취해 있어요. 나는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시는데 회사에서도 자기 맘대로 못 하는데 집에서 술도 편하게 못 마시면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우리 엄마 아빠는 사위가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놀라시는 듯했어요. 무슨 일이야? 윤서방이 왜 이렇게 취했어? 혹시 너희 싸웠니? 아니야, 싸우기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제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윤 선배가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길래 그런지 윤서봐,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못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눈물에 놀란 친정부모님은 남편을 달래주셨고 저 또한 갑자기 우는 남편 모습에 너무 놀랐었네요. 윤서야,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우는 거야? 이유 좀 말해봐. 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너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우리가 남이 아니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뭐 있었던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께 진실로 말하자면 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동안 두 분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두 분께 도와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연 많은 사업은 불안해서 싫다고 하는 건 그것보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고 해서 생각을 접었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장사 미천 대단하게 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회사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출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께서 사업 자금을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하는 게 정말 죄송할 따름이지만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칠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을 살리는 셈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주저앉아 정말 슬퍼서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부모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듣고 당황하셨고 나 또한 너무 놀랐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었고 또한 신랑에게도 정말 미안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제가 회사 다니라고 강요했었으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울다 지친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가려웠는지 모르죠. 엄마 생신 축하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착잡했고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윤서방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뭐라 하셨어요? 엄마에게 물었다. 그리고 혼이 났죠. 그리고 사업자금을 대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위도 자식이라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주기 힘들다면서 큰 돈을 주시기로 했네요. 저는 남편을 위해 선뜻 그런 결정을 해주신 친정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컸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기뻐해요. 술을 마시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했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실 줄 몰랐다면서요. 울먹이더라고요. 친정에 감사 인사드리고 제 손을 잡고서 자기 사업 정말 잘해내겠다고 말하는데 그제야 남편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본 것 같아요. 아이 아빠는 친정에서 대준 사업 자금으로 식당을 준비했어요. 예전부터 친한 고향 후배가 식당 주방장을 맡기로 했고 사업 준비는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식당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남편은 정말 사업 체질이었는지 가게 운영을 참 잘했습니다. 1년 사이에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고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 금세 자리를 잡았네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저만 바쁘니까 나갈게요. 그러더니 주방장이나 식당 직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업이 바빴던 날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 때 남편이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지욱 엄마, 당신은 밥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말아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바쁜 시간에 일손 하나라도 더 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 가게의 사원이잖아. 매일 나와서 일은 없는데 직원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그게 문제야. 당신이 식당 직원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방금도 그래.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먹으면서 누가 사모님이고 직원인지 모르겠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당신은 사람을 너무 좋게만 생각해. 우리 직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오만해진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지우기 돌보면서 편하게 살림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하러 가게에서 고생을 해야 하나요? 당신 혼자서도 충분하잖아요. 점심 영업에 큰 문제는 없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면요. 괜히 식당에 나가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요.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면 사장인 남편의 체면에 상처가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업은 남편이 책임지고 저는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남편의 가게가 잘 되고 있는 소문이 퍼지니까 친구들 중에도 식당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우연히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가게에 있었더니요. 나는 남편이 식당에 있을 줄로 알고 그의 가게를 방문했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도 새로운 여직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보통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들를 때마다 홀 직원들과 빠짐없는 인사를 나누는 편이므로 직원들의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는 편이었다.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직원을 제외하고 남편과 그 직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뭔가 이상했다. 두 사람이 시장 등에 간 것일까 싶어 주방장에게 물어봤지만 주방장은 자신도 알지 못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남은 홀 직원들도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뭔가 촉이 이상했어요. 남편이랑 친한 주방장까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남편의 행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게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거기다 남편은 자리를 비우고 전화까지 받지 않았더라고요.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3시간이 지나서야 그 직원과 함께 식당에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요. 당신이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내 남편이 가게 오는데 알려줘야지. 연락해 주실래요? 그러고 나서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다른 직원들이 있더라도 사장님이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우셔도 된다는 거 아나요? 그리고 어딜 가는지 미리 말하고 가셔야죠. 다른 직원들도 모르고 혼자 가니까요. 그래서 물으면 화가 난 건지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파, 팔이 아파라며 왜 이러는 건지 물어보니 가게 직원들에게 남편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조용히 좀 하라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내 상사라서 그래. 무슨 권리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3시간이 넘도록 가게에 있어도 배우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그 새로운 여직원이랑 나갔다고 해봐. 왜 둘만 나갔냐고 대답 좀 해줄래? 새로 왔으니까 적응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데리고 나가서 공기를 좀 맞은 거야? 그게 어때서 잘못된 거야?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니겠니? 적응 못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여직원이랑 둘이 나갔냐고. 피곤하겠구나. 내가 일하는 데 와서 이렇게 간섭할 거냐? 여기 내가 아는 것도 없이 간섭할 거면 다시 오지 마. 알았어. 간섭이라고 하면서 말하세요. 남편 가게에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여기는 제 가게니까요. 앞으로 와도 허락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 집에서 돈으로 가게를 설명했으니까 그런지요. 잔소리는 꺼내지 않고 들어줘야 해요. 식당을 차리는데 돈 좀 내줬다고 갑질인가요? 아무튼 여긴 제 거니까 오고 싶으면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해요. 그렇게 하겠다면 알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질러서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건 처음인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남편은 화를 내서 안 하던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3일 동안 제게도 화가 났던 거니까요. 감정이 안 좋았었는데 외박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니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던 사람인데 괜히 제가 가서 잔소리하고 싸운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방식이 있는데
식당까지 나와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소리 지른 것 잘못했다고 하며 서로 사과했고 잘 풀었어요. 그 뒤로 우리 부부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도 걱정할 것 없이 잘 자란 것 같아요. 남편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식당을 2층까지 확장했는데 식사 시간에는 2층까지 꽉 찰 정도로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아이도 잘 자라고 남편 사업도 번창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정말 부러워할 게 없겠다 하니까요. 그렇게 몇 년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이 식당을 하면 아내도 같이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 집은 아이 아빠가 워낙 알아서 잘해서 직원도 많으니까 굳이 저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살림에만 신경 쓰면 되어서 편한 것도 있었네요. 게다가 예전에 남편이 사무관이 떨어진다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었으니 가게 일은 남편 모살림은 제 몫이었죠. 그러던 하루는 남편이 가게 근처에 약속이 있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사서 식당에 갔었죠. 직원들 얼굴은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다들 반갑게 인사 나누고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을 챙겨주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익숙한 얼굴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고향 후배인 주방장이 보이질 않았어요. 원래는 제가 가면 주방에서부터 먼저 나와서 사모님 오셨다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얼마 전에 식당을 그만뒀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그만뒀다고 했어요. 개업 준비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만뒀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그런 말도 없었으니까 또 갑자기 그만둘 정도로 몸이 아픈 거면 큰 병일 수도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주방장에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네요. 식당을 그만두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식당은 처음부터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나요? 어제 직원들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제 몸이 안 좋아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네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왜 그러셨나요? 아프신 것 같아요. 주방장님에 대한 내 질문에 잠시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저기 사모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대신 사장님께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하니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세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주방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고 다른 직원이 주방장께 돈이 없어서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군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드려야겠어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저는 예정대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함께 일한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는데 500이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돈을 보내드렸어요.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주방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방일을 그만둔다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으면 그만두기로 한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주방일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더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남편의 성격을 보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짐작만 했죠. 그 후 주방일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몇 날 뒤 주방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말할 것이 있다며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말했더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꼭 만나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지만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주방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주방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신경 써주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가요?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말이 뭐길래 보자고 하셨는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방장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건넸습니다. 그 봉투는 돈 봉투였어요. 이 돈을 돌려드리려고 만났습니다. 저 사실 아프지도 않고 수술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아플 것도 없고 수술비도 필요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처음에는 남편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서 날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급하게 수술 받을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내드렸더니 아플 필요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게 돈을 빌려다 달라는 부탁은 왜 하셨을까요? 식당 직원이 돈이 부족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그것보다 왜 우리 식당을 그만두시게 되었나요? 남편과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 질문에 주방장은 속이 타는 듯이 초조하게 앉아있더니 말을 꺼내었습니다. 사모님, 일단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돈이 없다는 소문을 직원들에게 퍼뜨리라고 부탁했었어요. 화가 나서 사모님에게 돈을 받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복수심에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를 그냥 안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못할 것 같아서 죄책감도 느껴져서 사모님께 다 털어놓으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요? 우리 그분과 가게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사장님이 그분이 그만둔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물어보니까 주방장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막 화를 냈는데 그래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장이 코웃음을 치면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제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이제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제 아내예요. 경악할 만한 소식에 순간 이성을 잃은 것 같더군요.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상대방 여자가 주방장 부인이라니요. 가게가 끝난 뒤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술을 마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둘이 눈을 마주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초기에 이상해서 집에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걸렸었어요. 저도 불륜상대가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진짜 놀랐습니다. 남편이 주방장의 부인과 그런 관계인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자 절대 사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빌면서 울면서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헤어질 테니까 모르는 척 해달라며 사장님께 애원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의도적으로 아파한다는 핑계로 그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헤어진다고 해놓고도 지금도 살면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결국 둘이 살림을 합칠 생각에 집까지 나갔다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들에게 작업권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있나요? 사모님을 가게로부터 외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알바생들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신경 쓰는 게 안내되는 일 때문이라더라고요. 사모님 나오지 않으니까 여자애들 데리고 나가고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것이 매우 흔한 습관이 되었구나 생각해봤어.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정체를 알 수 있어서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계속 멍청해 보이고 이게 진실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주방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 맞나요? 제게 약속하실 수 있나요? 사모님, 저가 현재 상황에서 사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와이프와 함께 있는 영상도 다 보셨잖아요. 사장님이 우리 부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면 식당 옆 부동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믿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방장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참을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충격적인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식당 여직원과 함께 몇 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던 것도 눈치챈 저로서는 식당이 나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근처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남편이 저와 우리 친정부모님 몰래 식당 자리도 이미 내놓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했던 머릿속이 싹 정리되는 듯했어요. 장사를 하겠다며 $20,000를 요구했던 그 순간에 눈치채게 됐고 돈을 벌고 여자를 만난다고 왜 투정을 떠나는 건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몰래 식당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공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려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런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친정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행동이 담긴 그 영상까지 보여드렸어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친정을 호구로 여기고 뻔뻔한 인간을 반드시 처벌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아서 윤서방이 이럴 수가 있냐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텐데요. 해가 풀릴 때까지 모든 걸 해보라고 하셨더군요. 저는 그냥 바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내 논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버린 뒤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식당 문을 닫은 날 골프를 치러 가는 사이 가게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식당으로 나간 남편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과잉 반응을 보였어요. 내 잘못을 모르냐고 묻는 제 말에 대해 남편은 딴 여자랑 놀고 있었다는 생각에 사과 없이 난리를 피웠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다면 마음 약한 저는 용서해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탓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이 아빠 카드와 자동차까지 빼앗았어요. 모두 친정에서 해주신 거였거든요. 딴 여자 만나는데 쓰라고 자동차와 카드 주셨던 게 아닌데 짐승만도 못한 저 인간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도 카드도 뺏긴 이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는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더군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지우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상황에 아들도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아들을 절대 키울 수 없을 거예요. 사업하게 해달라고 빌어서 몇 억을 대줬더니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여보. 원래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 한 번씩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제가 그 여자랑 관계도 싹 정리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헤어지겠다고 했는데요. 여직원이랑 몇 시간씩 만나고 있으려고 당신의 음모는 내가 알지 못할 줄 알아요. 찝찝한 여자가 한 사람보다 많아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울 때부터 알게 됐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해서 모르고 있었죠. 당신 뜻대로 다 해주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점점 호구로 보였죠. 이제는 어림없어요. 나도 당신을 허탈하게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알겠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도 오셔서 빌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물론 상대방 소송도 하여 깔끔하게 헤어졌답니다. 이혼 후에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아이, 아빠와 주방장 와이프는 기다린 듯이 살림을 차린 것 같았어요. 불륜관계로 맺은 인연이 그렇게 당당하다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림을 맞추는 것이 참 한심했죠.
얼마 동안은 소식도 몰랐는데 얼마 전 둘은 서로의 보증서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생겨 망한 것 같아요. 이후 어디 지방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저는 현재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며 제 사업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싱글 생활을 즐기며 현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사람을 놓친 팔자련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복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조금 더 죄값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으며 인생의 교훈도 많이 얻게 되었기에요. 앞으로 남은 재산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